지금은 호연시대의 문희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호연제 시를 좀 살펴보셨다면은 지금은 호연제가 직접 쓰신 친필 한글 편지 2통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 자료 보고 계시죠? 이게 호연제 친필이십니다. 자, 첫째 글자에는 문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그래도 눈치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 안, 아래 앞고, 송담댁 종 오한알, 하셔 받자와 보합고, 든든 반갑사오며, 그때 기운 평안하시운 문안 아합고, 이런 식으로 쓰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둘째, 셋째 줄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자 띄어져 있는 거는 수신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뗀 겁니다. 그래서 문안 두 군데에서 계속 떼는 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편지를 쓸 때 서식과 다름이 없어요. 당신의 문안을 여쭌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편지를 줘서 잘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정말 본문,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본심들은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기승전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하잖아요. 이 편지의 끝부분 쪽으로 가면은 중간 넘어서쯤 가면은 이제 김호연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12월이에요. 곧 장을 담가야 할 시기가 지금 왔어요. 장은 이 12월, 1월 이때들 담그시잖아요. 장을 담가야 되겠는데 장이 떨어졌어요. 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천의 현감으로 계신 시 아주버님한테 정말 아래 앞기 극히 어렵사오나 장이 떨어지와 절박하오니 장 담가먹게 콩 서너 말만 보내주셔요. 시 아주버님.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흔히 이런 말도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김호연제는 홀로 송촌에서 신혼이지만 신혼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고 이때도 역시 호연제의 남편께서는 취준생, 과거 시험 급제를 위해서 형님이 계신 제천에 따라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시 아주버님께 썼을 때에도 호연제는 혼자 계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암호 같은 사실이 있거든요. 이 편지를 보면 이 편지 끝부분에 이게 한글, 여성들은 이 한글 전용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맨 끝부분에 웬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웬 한자가 들어있어요. 한 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김호연제의 4대 손자 송문희라고 하시는 분이 김호연제 4대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얼굴도 안 봤죠, 당연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편지, 한글 편지 한 장이 우리 집 서고에 돌아다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고조 할머니 편지네? 김호연제 편지잖아. 그러면서 이 편지의 끝부분에다가 고증서 아닌 고증서로 한문으로 딱 써놓으시는 그런 기록이 바로 맨 끝단에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 편지는 동돈영공 곧 김호연제의 시속부 아니 시 아주버님 송요경이 제천 현감으로 계실 때 우리 고조 할머니께서 보낸 편지 이내에 내가 지금 날짜를 다 대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아무개 땅땅 거기에 덧붙인 말씀 하나. 너희들 우리 후손들은 이거를 마땅히 손상시키지 말고 보아라. 이런 내용으로 그 끝부분에 그 길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이 봉투 바로 뒷 옆면 쪽 문자 쪽 뒤에도 웬 흐릿한 한문이 보입니다. 그건 또 뭐냐? 아까는 4대 손자였잖아요. 이제는 6대 손자. 6대 손자로 또 시대가 내려옵니다. 송종호. 이분이 와 우리 4대조 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대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우리 안동김 씨 할머니 편지일세. 그러면서 고증서 아닌 고증서를 또 이 편지 뒷면에다가 한자로 써놓는 거죠.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근대 100년에 벽 바르고 장판지 바르고 제기 차고 온 동네 이런 이 종이가 귀하니까요. 그런 종이를 썼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종이가 바로 여성들의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 한 통은 그냥 그냥 귀한 자료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한글은 또 여성 전용인데다가 알 수 없는 윗대 할머니들의 글은 그냥 손쉽게 사라집니다마는 이 댁에서는 김호연제의 4대 손자가 이것 봐라 후손들아 우리 4대조 할머니가 그 시 아주버님한테 보낸 편지잖아. 너희들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 그렇게 써놨는데 또 2대 아래 내려와서 또 이렇게 우리 이거 안동김 씨가 남긴 편지네.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호연제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 여성의 조각, 한글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김호연제 친필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이 두 분들의 작업 비록 한문으로 써놨지만 이 작업들 그 후손들의 그 도구도 오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는 김호연제께서 친정 조카 겸행에게 이 역시 답쇼 겸행답쇼라고 쓰여 있죠. 이제 우리 눈치채지요. 맨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봉투격인 그런 신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겸행답쇼 그러면 겸행에게 보내는 답장 편지. 근데 이게 한 칸 안 뗐지요. 그거는 조카니까 아랫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칸 떼질 않았습니다. 겸행이에게 보내는 답장 편지. 사실 이 편지는 김호연제가 이제 42세에 돌아가셨는데 38살, 9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쓴 귀한 편지입니다. 그래 이 편지 한 통에는 여러 가지 단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한글 편지 한 장이지만은 여기 안에서 김호연제의 삶 그리고 조선 후기 당대에 벌어졌던 시대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팁을 다 가지고 있는 편지가 바로 겸행답쇼 이 편지입니다. 저랑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 편지는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지를 알 도리가 없대요. 빙빙빙빙 돌립니다. 조선사회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쓰고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종이를 2장, 3장으로 입겠지만은 조선사회는 거의 한 장으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윗단에 올리고 다시 아랫단에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그래서 김호연제 편지도 지금 빙빙빙빙 돌려져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다 읽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요약을 하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사이 너희들 잘 있냐? 접대 보낸 글씨 보고서 너희들 교희 있는 거 든든 기쁘다. 그런데
원문 선어줄 쓰기가 무엇이 싫어가지고 진서로 썼어? 밉고 가증하구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서도 또 단서가 줘요 우리한테. 김호연제는 한문학자입니다. 한시도 능수능란하게 쓰시고 모든 한문을 장애 없이 구사하시는 분인데도 편지일 경우에 발신을 하거나 수신일 경우에는 한글 전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겸행아, 너희들 말이지 접대에 나한테 진서로 썼더라. 진서, 이게 한자 한문입니다. 뭐 한글 선어줄 쓰기가 뭐가 싫어서 그렇게 갖춰서 진서로 썼어? 미워. 이제 그런 얘기를 일단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정말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진행이가 병이 어떠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명행이가 죽었어요. 명행이가 죽었는데 이 김호연제 조카들은 행자 돌림이거든요. 명행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 해에 듣지 못하고 한 해 지나가서 그 이듬해에 명행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조선사회가 얼마나 소식이 요즘 전 세계를 안에서 바라보는, 우린 지금 이 4차원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조카가 죽었는데 멀지도 않아요. 홍성이에요. 그런데도 1년 뒤에 조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서 정말 잔인하구나. 너무도 슬프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왕조실록을 살펴보니까 이때 김호연제 37살, 8살 때 이 즈음에 호서 지역에 역병이 창궐해서 거의 사람을 쓸어갔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병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연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끝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역병이 창궐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시절이 수상하니 나도 너희들하고 가까운 데 살았다가 다시 너희들을 보기가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것이 너무도 슬프고 긴박하다. 여기 침식할 기미가 없으니, 이런 말씀이죠. 여기 침식할 기약이 없사니 굿북이 절박하기 가히 없구나. 그러면서 이 시대 때 충청도 지역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김호연제께서는 42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는 김호연제의 그 시어머니 안정나 씨께서 김호연제의 아드님, 결국은 안정나 씨 입장에서 본다면 손자 송이큼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 하는데, 이 심화가 마음심 불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화병. 조선시대에는 화병이라 하지 않고 화증, 울화, 울증, 울병 이런 용어로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 하는데 내가 내 어머니 병을 고칠 도리가 없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 어린 이큼한테 할머니가 그런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지금 역병이 창궐해서 가라앉을 기운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 통의 편지, 이런 거를 조합해 볼 때 김호연제께서는 그러저러한 그 시대 분위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크게 감퇴되고, 잠도 안 주무시니까 면역력 감퇴잖아요. 자시는 거 현찮고, 그래서 42살에 아까운 나이로 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조심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김호연제 친필 편지 2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